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은 공통적으로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이 아니라 항상 방향을 같이 따져야 한다. 여기서 방향은 단순하게 직선 형태의 공부만 할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충격량도 방향이 왼쪽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고, 두 번째,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 그럼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둘 중에 누가 결정하냐면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충격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을 구할 땐 속도의 방향이 어딘지를 봐야 되고, 충격량을 구할 땐 힘의 방향이 어딘지를 잘 봐야 한다. 단위를 먼저 볼게요. 미터 퍼 세컨드가 속도의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맨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아니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위 중요하고,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 서술형을 풀 때 단위가 정말 중요해. 서술형을 풀 때는 단위가 정말 중요하다.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운동량은 2kg짜리가 4m per sec로 달리고 있었다. 운동량은 얼마냐 그러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8kg 미터 퍼 세컨드 라고 쓰면 되고, 이건 운동량의 크기다. 만약에 2kg짜리가 어떤 벽과 땅 충돌을 해서 반대로 4m per second로 튀어나왔다. 그럼 운동량은 얼마다? 2 곱하기 4니까 8kg 미터 per second다. 그런데 얘랑 얘가 방향이 반대지. 왜냐하면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운동량, 요즘 뭐 이렇게 잘 안 내겠지만 크기를 물어볼 때가 있고 운동량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그림과 그림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운동량 이렇게 물어보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가와 나는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안 같다? 그럼 같다. 가와 나의 운동량은 같다 안 같다? 그럼 얘는 같지 않다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운동량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때 운동량은 얼마나 변했는가? 얘가 충돌 전, 얘는 충돌 후 벽에 부딪힌 거지. 얘를 옮겨놔 볼까? 이렇게 쓱. 벽에 이렇게인데 쿵 하고 부딪힌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다.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8 빼기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8 계산하면 마이너스 6kg 미터 퍼 세컨드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방향. 무슨 방향이냐면 운동량 변화의 방향. 운동량이
어느 쪽으로 변화했는지의 그 방향을 나타낸 거고, 플러스를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도 왼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운동량은 어느 쪽으로 변화했는가? 왼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얼만큼? 6kg/s.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이 정리가 됐어요. 강조, 크기를 구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 되는데 방향이 있다는 점을 조심해라.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운동 방향 혹은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고 그 운동 방향은 항상 속도의 방향이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서 힘이 좀 중요해. 힘은 알자 힘이야. 그러니까 알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알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 그런데 가속도는 또 뭐냐면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야.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이 나눠져. 그럼 이 위에다가 잠깐만 써보면 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된다는 거지. 이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니까. 그럼 mv 빼기 mv0가 돼. mv는 운동량이었다. mv0도 운동량이다. 그런데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 처음 속도니까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그래서 우리 충격량 I는 R자임 곱하기 시간이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리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은 요 단위였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세크였고, 결국 이 두 단위의 의미는 같다는 거지. 대신에 얘는 변화야. 그리고 운동량은 순간값이야. 요게 조금 다른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이 밑으로 가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 또 하나는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나와요. 일단 둘 다 이렇게 써볼까? 운동량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구하세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R자 힘이 됩니다. R자 힘 MA만큼이 되는 거고, 요때는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넓이, 힘 곱하기 시간이지.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얘는 충격량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둘 다 X축은 시간이 나와 있을 거고 Y축에 운동량이나 힘이 나올 거니까, 운동량이 나오면 기울기를 구해서 R자임을 구하고, 힘이 나와 있으면 넓이를 구해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구해야 된다. 자, 이 둘이 이제 믹스가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첫 번째 유형,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 운동량이 10이다. 2초일 때까지. 그리고 4초일 때. 상황을 좀 보자 이거지. 첫 번째 문제, 1kg의 물체가 2초 후 운동량이 일단 얼마냐? 그러면 2초일 때 운동량은 10 그대로 읽으면 되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두 번째, 1kg의 2초 후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 처음 속도가 0이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운동량은 10이었고
질량은 1kg이었으니까 속도는 10m/s가 되면 되겠지. 세 번째, 1kg이 2초 동안 받은 힘은 얼마냐? 받은 힘은 기울기다. 알짜면 기울기. 그래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면 그게 힘이다. 왜냐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여기서 말했고, 얘는 또 FT라고 여기서 말했으니까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2분의 10. 그래서 받은 힘은 5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2초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는가? 네. 왜냐하면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건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얘가 일정하게 증가했으면 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한 거지. 혹은 받은 힘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힘도 일정한 거고, 힘이 일정하면 F는 ma라서 힘 일정, 가속도 일정.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해서 2초까지의 상황을 모두 봤어. 그러면 이제 2에서 4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냐? 2에서 4초까지는 그래프를 보면 2에서 4초까지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죠. 2에서 4초까지는 운동량이 일정하면 속도도 일정. 속도가 안 변하니까 가속도는 0. 가속도가 없으면 알짜 힘도 0. 주의! 정지가 아니라는 거. 속도가 있는 상태라는 거. 속도가 있는 상태로 변함이 없는 것 뿐이지. 안 변하고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중인 거고, 가속도가 없고 알점이 없다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FT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2초, 4초, 힘은 10N. 그러면 1kg짜리가 1번 1kg짜리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넓이 구하면 되지. 2 곱하기 10 나누기 2 해서 얘는 1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 단위는 뉴턴세크를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보통 충격량을 물어봤으면 뉴턴세크를 써주는 게 좋고, 1kg이 2초 동안 받은 2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냐? 그럼 똑같이 10이지. 대신에 단위가 kg/m/s지.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니까 얘랑 얘는 같다. 그러면 세 번째, 1kg의 처음 속도가 2m/s였으면 2초 후 속도는 얼마냐? 그러니까 운동량이 처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 2였고 2초 동안 10이 변했으니까 플러스 10. 그럼 이때 운동량은 플러스 12가 될 거. 그래서 1kg의 속도는 12m/s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추가로 요만큼을 더 갖다. 4초까지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그러면 20이다. 40이 아니다. 40 하면 큰일 난다.
2 곱하기 10해서 2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충격량은 2에서 4초까지 충격량 20, 2에서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도 20.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2였으면 4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 여기에 들어갈 게 20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처음에 10 운동량 변하고 20이 변해서 총 30만큼 변했다고 계산해야지. 30만큼 변해서 나중 운동량은 32가 됐고 그래서 속도는 결국 32m/s가 됐을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지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더했지.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땐 더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 준 거다 그러면 빼기 30을 해서 마이너스 28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럼 이때는 운동량이 반대 방향이고 속도도 반대로 28m/s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었는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었는가를 잘 공략을 해라.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면 된다. 운동량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일 땐 빼야 된다. 반대로 힘 줬으니까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충격량 구하는 걸 조금 상황을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보자. 사실 충격량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힘 곱하기 시간을 해라.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해라. 세 번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라. 만약에 어떤 물체 2kg짜리가 3N의 힘을 받아서 3초 동안 움직였다면 충격량이 얼마냐? 힘과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곱하면 되고 2kg짜리가 2m/s인데 2kg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1m/s로 가고 있다. 힘과 시간이 안 나온 그림이라면 운동량의 변화를 구해라. 그래서 운동량을 먼저 구하고 3대 플러스 얘는 곱하면 2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6의 변화. 이게 충격량이다. 혹은 그래프가 나왔을 땐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래프의 넓이를 그래프의 넓이를 구했는데 준다. 3N 세컨드라고 준다. 그리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3초다. 충격량이 3인데 힘은 모르고 받은 시간이 3초다. 그럼 계산을 딱 해보면 1이라는 힘이 나와. 1N. 얘는 뭘까? 얘는 평균 힘 혹은 평균 충격력입니다. 최대 힘이 아니고요. 1N이 만약에 여기다. 1N의 힘으로 3초 동안 쭉 이렇게 받으면 충격량이 3N세컨드가 이렇게 나오지.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는 뜻이야.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라 1N을 3초 동안 받았을 때 효과가 똑같다는 그런 평균 속도와 같은 느낌으로 평균 힘을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럼 이런 경우에도 평균 힘을 구할 수 있겠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어. 10N, 2초, 4초. 넓이를 구하면 10, 넓이 구하면 20, 더하면 30. 평균 힘은 10N을 받으니까 뭐 10N 아닌가요? 아유, 그렇게 구하면 안 돼. 충격량이 30이고 힘은 모르고 4초 동안 힘을 받은 거고. 그럼 이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쭉 밀었냐? 4분의 30N으로 쭉 밀은 거라고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지. 대충 뭐 4분의 30, 4, 7, 28, 요 정도 쭉 밀어주면 이 넓이랑 방금 구했던 그 넓이가 같다는 뜻이야. 평균 힘이라는 개념. 자, 그러면 계산은 요 정도. 운동량. 자, 운동량이랑 관련된 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둘이 충돌하는 상황이야. 분열도 있어, 쪼개지는 거. 근데 우리는 충돌만 먼저 정리해 봅시다. 충돌할 때 기본 조건이 있어. 얘를 MA라고 하고 얘를 MB라고 하고 VA라고 쓰고 VB라고 쓰면 충돌을 위한 기본 조건은 누가 더 빨라야 합니까? 하면 기본 조건은 당연히 A가 B보다 빨라야 돼. 그래야 둘이 충돌할 수 있지. B가 더 빨라버리면 충돌이 안 돼. 무조건 A가 더 빨라야 둘은 충돌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충돌 과정을 살짝 보면 A가 B를 때리거든요. A가 B를 때립니다. 어느 쪽으로 때리냐면 운동 방향으로 때리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쪽 방향으로 때렸으니까 속도가 증가할 거고, A가 B를 때렸다. 그럼 B도 A를 반대로 때리겠지.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A가 B를 때리면 B도 A를 때리고 크기는 항상 똑같다. 그럼 A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 운동량이 줄어듦. 그래서 B는 원래 운동량에 비해서 원래 운동량이 MB, VB였는데 속도가 아까보다 빨라졌을 거야. VB 다시로. 그럼 얘는 운동량이 MB, VB 다시가 됐는데 이때일 때보다 이때 운동량이 얼마만큼 커졌을까? 얘네들이 충돌할 때 충돌 걸린 시간을 T초라고 써주면 FAB 곱하기 T만큼 증가해서 이 운동량을 가지게 된 거겠지. 그런데 요 A는 줄었어. 반대로 힘받았으니까. 반대로 힘받았으니까. MA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다시가 되고 운동량이 MA, VA 다시가 됐는데 원래의 운동량 MA, VA에 비해서 줄었어. 얼만큼 줄었냐?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만큼 줄어든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증가했고 얘는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서 더한 값은 항상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 전에 A의 운동량과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더하기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즉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났으니까 쌤쌤이라는 거지.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과 이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데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이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을 하게 되면 힘 똑같고 힘 주고받은 시간 똑같으니까 서로 받은 충격량이 똑같고 이 말은 A의 운동량 변화 크기와 B의
운동량, 변화, 크기는 똑같다.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변한 크기는 항상 똑같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거죠. 2kg짜리가 2m/s인데 1kg짜리가 1m/s였다. 충돌을 하고 나서 2kg짜리가 1.5m/s가 됐다면 그 1kg짜리 속도는 얼마가 됐을까? 운동량이 4, 운동량이 1, 더하면 5, 운동량이 3.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2m/s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항상 나오는 문제고, 이런 문장 구조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충격량이랑 제가 변한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다. 제의 충격량은 내가 운동량이 변화된 것이랑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항상 보존된다. 항상 보존된다. 이제 이런 거는 완전 90%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하자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외부 힘이 없을 때, 외부에서 가한 힘이 없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만 있을 때, 이럴 때만 보존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무조건, 만약 외부 힘이 0이면 무조건 보존되는 거야. 하지만 운동 에너지 총합은 항상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증가하진 않는다. 보존되진 않는다. 보존되진 않지만 총합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총합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적인 거 다 되고 나면 이것도 추가로 더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안전하고 같은 힘으로 멀리 보내기. 같은 힘으로 더 멀리 보내기와 충격 덜 받기 시리즈.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건 충격력을 덜 받기. 같은 힘으로 멀리 보내는 건 내가 어차피 힘을 더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그 힘 받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때 그 물체의 충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운동량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속도를 더 많이 변화시켜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지. 빨대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고, 총신의 길이 혹은 대포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골프도요. 골프도 팔로스루라고 하는 걸 하는데, 어쨌든 공을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아니면 뭐 골프든 공 때리는 힘은 똑같지만 힘주는 시간을 증가시키면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충격을 덜 받는 거. 기본 그림은 이거지. 공이 혹은 유리잔이 같은 유리잔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림. 조건이 같은 질량,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충돌 후 둘 다 멈춤. 여기까지 1개, 2개, 3개, 이 모든 조건이 같으면, 자, 처음 운동량이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인데,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차이, 변화,
운동량의 변화가 같고 충격량이 같다가 됩니다. 같은 높이니까 바닥에 도착할 때의 속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이 같고, 충돌 전 운동량 같고, 충돌을 멈췄으면은 충돌 후 운동량도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랑 똑같고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똑같다. 이게 만족된 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이 있고 방석이 있는 거야. 그럼 시멘트 바닥은 퍽 하고 멈추니까 이게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충격량은 똑같은데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충격량은 똑같은데 방석이니까 푹신 하면서 멈출 거 아니야.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충격량은 안 변하고 충격량은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졌다는 건 힘을 더 받았다는 거고,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힘을 덜 받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누가 더 안전하다?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긴,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을 덜 받는다. 맨날 이걸로 나오는 게 푹신푹신한 거지. 푹신거리는 거. 에어매트, 에어백, 헬멧 같은 건 단단하지만 그 안이 푹신푹신하니까. 또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포수가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든지, 충돌 시간을 다 증가시켜가지고 힘을 덜 받게 하면 우리는 충격 자체를 덜 받는 거고, 이 그래프로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의 비교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다면, 즉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이 같다면 당연히 힘과 시간 그래프일 거고, 이때 누가 더 큰 힘을 받는다? 시간이 짧은 이 친구가 더 많은 힘을 받고, 시간이 길게 해서 멈췄던 이 친구는 최대 힘을 덜 받게 된다는 거지. 요 정도까지가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고, 이 내용들을 복잡하게 문제를 풀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방금 이 문제를 약간 비틀면 같은 질량인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M자리는 1번 공은 정지했고 2번 공은 충돌한 다음에 위쪽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 두 친구의 운동량은 같았지만 충돌 후에 나중 운동량은 다르다가 돼버려서 누가 더 많이 변했냐. 얘는 운동량이 1이었다가 0이 됐어. 그럼 1만큼 변했지만 얘는 운동량이 1이었다가 튕겨져서 또 1이 됐어. 그럼 얘는 운동량이 2만큼 변하게 된 거. 그래서 항상 튕겨져 나간 녀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고 충격량도 커지니까 아까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도 넓이는 같은 게 아니겠지. 넓이도 얘가 더 크겠지. 요렇게 이제 약간 비틀어서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